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3일째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추석이고 이제 오늘은 추석이 하루 지난 연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의 연휴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역시나 이제 아이들이야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어르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명절에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죠?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명절 아닐 때 자주 못 뵙는 분들, 또 서먹서먹하신 그런 이제 친척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으면 꼭 좋은 관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강의를 길게 오래 하기보다는 딱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토가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양,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이긴 하지만 양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에 비해서 토의 기운이 강하고 넓고 크고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개념, 아니면 넓은 평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조금 넓은 과술 이런 거는 무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주벌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몽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사방이 지평선으로 된 대평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들을 무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라고 표현해요. 두텁고 무거운 흙 덩어리죠. 굉장히 쉬운 말로 그냥 대륙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 큰 땅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땅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라고 하는 건 물과 그 다음에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될 겁니다. 근데 물 중에서 또 임수라고 하는 양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있겠고, 화도 양화인 어제 그제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무토가 필요로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임수보다는 좀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강호수라고 하지만은 자연적인 물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지하수를 파거나 아니면 물을 길렀다가 논밭에 대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죠. 그러면 넓은 땅을 물로 길렀다가 물을 대기보다는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면은 더 좋을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난방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병화는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햇볕과 같기 때문에 무토가 필요로 하는 물은 개수라고 하는 것, 무토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요.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나름 쓸 수가 있겠지만 공력의 차이죠.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을 한다라고 하면, 정화 내지는 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1급 공무원이 아니라 저기 좀 지방직 조금 말단 공무원 정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비율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큰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성급 장군인데 한 사람은 저기 말년
뭐 하사관 정도 이렇게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신을 쓸 것이냐, 진신을 용신으로 쓸 것이냐, 가신을 용신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진신을 쓰는 사람은 국세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요. 가신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그만큼 국세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화의 조화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 개수병화, 병화개수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해서 간목이 있게 되면 무토의 큰 울창한 산림을 이렇게 이룬 것과 같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을 형성하다든가 우리나라 큰 산, 명산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큰 숲을 이룰 수 있겠죠. 광양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나무가 좋은 우량종의 나무가 잘 심어져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힐링도 하게 되고 건강한 삶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목의 조화, 수는 개수, 화는 병화, 목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무토가 중화를 이루어서 무토가 용도 있게 되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자, 개수를 쓸 것이냐, 병화를 쓸 것이냐, 내지는 간목을 쓸 것이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세트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선후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았다고 하면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사주로 볼 때 그냥 막 신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6월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신유술 서방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 가을에 해당이 되는 때에 해당이 되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적으로는 좀 한랭한 그런 계절, 숙살지기가 있는 그런 계절. 여러분들 가을, 지금은 이제 딱 가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불과 한 3주 전, 2주 전만 해도 낮에는 뜨겁고요. 바람 자체가 이렇게 가을 바람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요즘은 낮에 나가서 조금만 햇볕이 안 단다 하더라도 약간 오싹할 정도의 그런 한기를 느낄 정도는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하늘도 진짜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숙살지기 엄숙한 그런 기운을 맡게 되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조금은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 과실은 사과나무, 배나무들은 결실을 맺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동물들도 곤충들도 이제 가을을 맞이한 연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사람도 이제 한 해를 이제 시작할 때 봄에 시작했죠. 가을 정도 되면 결실을 맺고 겨울을 또 나야 되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또 이 가을 신유술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6월이라고 하는 것도 숙살지기 금 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 왕절. 그래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금이 왕한 반면에 여기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떠냐면 화토가 동궁하는 것으로도 꼭 보아. 화토는 유에 이르게 되면 그 포태법에 이르면 그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병화가 6월에 태어나거나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똑같이 무토가 6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기토가 6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일간은 사지에 있어서 약합니다. 단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는 유금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이 왕해서 어제 병정화 같은 경우는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무토가 6월에 태어나고 내일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하죠. 식신 내지는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다신약이 아니라 무기토가 6월에 태어나면 이때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무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허토가 된다 그래요.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서 허해진다, 내지는 박토가 될 수도 있다. 박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박토로 보게 되고, 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허토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일단 중요한 건 허토든 박토든 간에 일단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숙살지기가 있어서 한랭하다. 그러니까 땅의 기후도 서늘하지만 땅의 기운도 많이 차죠. 모든 만물, 동물, 식물도 땅이 차게 되면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6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기운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죠. 화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화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친론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잘라서 무자르듯이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좋아하는 인성은 어떤 인성? 정화보다는 병화를 봐야지만 국세 자체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6월에 무토가 정인이 좋으니까 정화를 봐야 되는 이게 아니라,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자, 약한 허해진 무토를 갖다가 병화가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병화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금이 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막아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얘가 씀씀이가 너무 커요. 씀씀이가 너무 커. 그래서 유흥오락 이런 걸 좋아해서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한테 충분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얼마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의 씀씀이를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너 이거 혼내키는 거죠.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술 그만 먹어라. 그 다음에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너무 해프게 쓰면 안 된다 해서 씀씀이를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내가 100만 원을 보태주는 것보다 50만 원을 보태주고 50만 원의 씀씀이를 줄여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의 무토는 병화로서 생주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병화는 요 식신상관이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조후라고 하는 가을에 한랭한 숙살지기를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병화가 하게 됩니다. 정화의 공력은 병화가 느끼시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100의 공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물론 이제 지지의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때 정화의 공력은 병화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화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역시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죠. 가을도 무토, 기토가 물이 없으면 마릅니다. 말라요. 마른 땅에는 어떠한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좀 실하게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촉촉하게 해주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옥토가 돼서 모든 만물을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간목은 필요 없습니까? 물론 이제 무토 일간 자체가 지질 진토라든가 술토 같은 것에 뿌리로서 일간이 왕하면 나름대로 간목이 더 별도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6월의 무토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간목을 먼저 쓰기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잘 보좌해 주면 좋을 것이고, 더해서 무토 일간이 좀 다른 비견급제를 봐서 일간이 왕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도 있으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봅니다. 월지는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인 양토가 되겠고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한다, 내가 식상을 생하는 것이죠. 근데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겠죠. 상관, 격, 그죠? 근데 일간 무토는 약하고 상관인 금은 왕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금진상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나름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을 봐서 일간을 생주해 준 것. 선생님, 그러면요, 비견겁제, 비겁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진토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술토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뭐 약한 무토가 술토, 진토를 보게 되면 뭐 통곤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뭐 상관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합니다. 비견겁제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 비견겁제는 뭘 못한다? 이 비견겁제는 뭘 못한다? 조후를 할 수 없다. 조후, 즉 금왕절에 숙사란 이런 차가운 가을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온토해서 무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토, 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화는 있어주는 것이 어떻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도왕하고 화가 있어서 또 생주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도 있고 목도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아까 봤던 것처럼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왕할 때 인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사주에 뭐라 그러냐면 상관패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관이 왕한데 상관패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에서 설기태가 설기과다 내지는 토금진상각이 되어 있을 때 인성이 있게 되면 일간을 도와주고요, 상관도 억제시켜주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해서 인성이 그만큼 아주 절실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식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왕한 6월에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설기가 더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령 자체만 놓고 봐도 무토의 기운을 많이 빼게 되는데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의 기운이 유금만 있을 때보다 얘가 투출하게 되면 금의 기운이 두세 배 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될 것이고, 뭐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토 촉촉하게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박토가 되어 있으면 자갈밭에 물이 써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특별히 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화, 개수만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해서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인데, 목이 간목 내지는 인목 같은 게 있으면 얘를 또 극해버리죠. 그러면 기운은 뺏겼는데 나를 또 극해. 쉬운 말로 복싱 선수가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거기다 대고 설사까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극설교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행히 좋은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불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인중병으로서 무토를 생주해 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일간의 기운이 극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목이 나를 극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6월에 무토는 일단 일간이 너무 신왕해지기 전까지는 목을 보기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해준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을목이 투출을 해서 또 일간을 극하는 것 나쁘죠. 하지만 이 을목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야. 이것도 정관이라고 해서 또 좋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안 좋은 것이고, 이걸 갖다가 또 뭐 식신이 을목을 갖다 기반시켜서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도 을목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일간 무토를 갖다 상해하거나 설계하는 것을 조금은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인중에 있는 암장된 인중 병화가 있는 것을 조금 위안은 된다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병화 가지고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당연히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게 되는데,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 임자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을묘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병신시,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경신시, 신유시, 임술시 조금 보류, 개해시, 이 생시들은 뭐예요? 좋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조금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인중의 병화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토가 밥 먹고 살기에는 매우 부족하죠. 근데 여기다 대고 임자, 예를 들어서 임자시 하나만 볼까요?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가 많아지잖아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무토가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한습이 너무 가중이 되죠. 그러면 무토 자체가 너무 음습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병으로서 아무리 따뜻하게 온도한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합니다. 임자개에 따른 이런 안 좋다는 생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화운으로 갔을 때 발전하게 되는데, 그 화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오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오다 말죠. 그러니 결코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나마 인중병화를 써야 되는데 인진상 중하게 되면 그나마 인중에 있는 병화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인시는 좋을까요? 갑인시, 이게 바로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예요. 금왕절에 경금토처럼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데 인목 두 개를 보고 갑을봉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이 을목은 여기 경금하고 합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두 개 가지고 병화를 아무리 무토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간목이 얘를 극하게 되면 얘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설교집이 돼서 정신이 혼미하고 의지력이 좀 많이 박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볼 수, 만약에 이것이 갑인시가 됐을 때 무오일이었으면 갑인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오해곡하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무인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식상과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은 매우 극약해진다.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중병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믿을 바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병진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인목의 역할이 오히려 나쁜 역할이 아니라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진토는 무토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지가 될 것이고요, 인목은 병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지가 되면은 이 국세는 나쁜 국세가 아니고 오히려 괜찮은 사주 국세가 된다. 이 국세면은 뭐 수운을 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운이 간다 하더라도 병해시가 되면은 인해한복할 것이고요, 무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자수 하나 정도 있는 정도는 충분히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 이목대원 왔을 때 이렇게 좌우상충하면 이런 것이 조금 오히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병진시는 생시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생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도 나쁘지 않죠. 정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를 봤으니까 뭐 따로 수운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은 생시. 무기미시도 마찬가지인데, 기미시는 좀 꺼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화가 아니죠.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중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시를 한다 하면 차라리 병진 정사시 정도, 무호시 같은 경우에도 인후 회복한다 하더라도 화가 조금은 약하니까 이 두 가지 정도 생시 아니면 무호시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생시들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3일째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